네, 정치권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와 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전 투표율이 31.3이었는데 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죠. 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게 본 투표율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1대하고 20대 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전 투표가 14% 증가했고 최종 투표 합산은 8% 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14%에서 8%니까 한 절반 정도 안팎 그러네요.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번에 예. 4.59% 포인트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한 2%, 2%? 3%는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갤럽에 이제 조사 의뢰를 해서 예.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한 3% 안팎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그 조사는 대체로 동일한 패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6.2에서 한 69%, 68이나 69?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70을 못 넘긴다. 70을 넘길 수도 있죠. 70을 그 숫자라는 게 사실은 근데 뭐 그 70을 넘기고 안 넘기고의 의미가 그렇게 큰가?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네. 최근 총선에서 네. 투표율이 60%를 넘었을 때 예. 17대 총선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예. 딱 두 번 넘었을 때가 투표율이 60%를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근거 데이터가 이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최근 데이터에서 60%를 넘는 투표율이면 아무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만약에 70%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다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보수층도 조금 더 얹어진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70%를 너무 넘어서면 보수층도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르신들 막 편찮으신데 다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5에서 74이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65에서 74. 네, 그렇게 김한 보고 기자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간에 따라서 결집도를 좀 다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총선 투표율로 봤을 때 65를 넘어서서 한 70 정도까지 가면 지금 이제 심층적인 구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그렇죠. 예. 투표하려고 하는 층들이 이제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이 가버린다. 뭐 예를 들면 대선에 버금가는 투표율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사실 대선에서 그 총투표를 해도 민주당이 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이 그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양쪽에 모두 결집하는 양상으로 가는 투표율이 나온다면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투표에서도 사전 투표 같은 그런 양상, 그러니까 대구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전남북이 굉장히 높았고요. 세종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이런 양상이, 그리고 서울은 32가 넘었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높았고 뭐 예.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른바 이제 야도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또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그게 또 자극이 돼서 또 보수가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일단 뭐 대구 경북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이제 적은 이유는 예. 일단 그 지역구만 보면은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투표 안 해도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지역에 비해서 전략적 투표를 좀 덜 한다고 봐요. 호남 지역에서의 사전 투표율에 대한 의미 부여 또 추가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충청이나 또 위로 올라가서 수도권까지 예.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맥락의 얘기처럼 예. 투표율이 메시지라는 것이 바로 호남의 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은 이번에 아무튼 국정 심판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정권 심판. 예. 메시지를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접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 이 제도가 없어도 노년층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투표 때. 근데 그렇죠. 이 제도가 없었다면 투표를 안 했을 계층이 투표장에 나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투표 하루만 놓고 보면 그 투표장의 발길을 안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온다. 그러면
이 투표층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일 그렇지. 텐데 네. 사실 이제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일반적인 분석, 정설은 이제 말하자면 사전 투표율이 높고 투표율이 어느 구간에 진입하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인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정설들이 깨진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최근 정치 양상은 양쪽 진영이 모두 다 극단화되고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도 본투표까지를 봐야 좀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추세로만 보면 이 투표율은 야당이 유리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대구 경북만 이렇게 살짝 낮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남 서초의 상승폭도 3%포인트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노년층이라고 퉁치기는 좀 이상한 게 그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게 60대 이상은 80%를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70대, 80대 이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쪽으로 가면은 80대 이상으로 가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네네. 예, 50% 이 정도 수준이 돼 버리고 70대 역시도 50대 정도 수준의 그런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60대가 무조건 다 60대 이상을 다 노년층으로 놓고 그게 보수 지지층이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도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60대 예. 초반 이제 저희 형이 이제 83학번 네. 64년생인데 예.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으로 환갑이니까 이제 여론조 할 때 당연히 60대로 이제 응답을 하겠죠. 그렇죠. 64년, 63년, 62년 뭐 이런 분들 선배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60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수화 되긴 했겠지만 진보층도 굉장히 많아서 60대가 민주당이 이제 높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전국 조사를 해보면 예전에 60대 이상은 저희가 그냥 70대랑 묶어가지고 했는데 묶여가지고 했죠. 지금은 70대 이상으로 묶고 60대는 그렇죠. 따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조사기관들이 한 3, 4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86세대가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는 한 절반은 한 뭐 진보 성향이라고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요. 60대는 예, 60대 한 적어도 한 3, 40%. 지난번에 근데 이 30%대하고 70%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60대가 네, 네.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5대5로 본다면 예. 점점 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세대 구성에 변화가 있어서 뭐 60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편입이 지금 뭐 당연히 물리학적 연령적으로 늙으니까 그렇지. 네, 어쩔 수 없는 4년이 지났어.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세대는 네. 30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면 30대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이들의 관건은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투표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갈리는데 30대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지난번보다 4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4년 네. 늙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대 후반이 지금 30대 초반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는 2대남이라는 그 어떤 실체가 네, 네. 있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계층인데 개혁신당으로 많이 이제 이탈했고 그렇죠. 조금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약간 중도 보수 뭐 이러다가 최근에 국정심판 프레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당장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도 좀 많이 이번엔 바뀌어졌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아까 이 첫 번째 이제 이 질문지가 왔을 때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저는 일파만파 대파만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대파만파. 네, 대파 논란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용산파 있고 수정파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쪽파 실파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사전 투표를 하는 계층들이 주로 용산파, 수정파, 쪽파, 실파? 예.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런 논란까지 본의 아니게 야기시키게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20, 30, 40, 또 50 세대까지는 사전 투표가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자기 권리 행사이기도 하지만 컬처예요, 문화. 그래서 본인이 투표한 거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대파 헬멧도 만들고 그렇죠. 디올 가방도 만들고 하나의 문화고 또
또 놀이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20대들도 사실 대파를 투표할 때 못 가져가? 그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2024년인데 생각도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예. 생각도 못했는데. 좀 이상하다? 이거 예.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대남들도 한 4년, 뭐 2년 전에 그런 어떤 프레임하고는 완전히 좀 바뀐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표를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0대, 30대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